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하고 2학년 거를 풀면서 문제 방향과 어떤 내용과 그 조밀성으로 따지면 고3 께 당연히 어렵죠. 문제만 보면 그죠? 그 다음에 고2 께 어려웠고 고1 거는 사실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방식으로 푼다고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늘 강조했던 어떤 패턴별로 본다면 오히려 고3 께 고2 께 쉬웠고 고1 께 오히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께 단어에 대한 패러프레이징을 가장 잘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께 더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치보기 하니까 뭔 말인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쉬웠는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우리 방식이 조금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우리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힘든 거에다가 고등학교 2, 3학년의 어떤 수준이 나왔을 때 대처 방법까지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웬만하면 고등학교 3학년들 우리 또는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육모나 구모 같은 경우는 고 1, 2, 3 다 합쳐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영어의 어떤 그 성취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자, 아무튼 그러면 보통 네가 이제 순서가 보면 20분부터 해서 24분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건데 왜 37분을 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근데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걸 치니까 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뭐다? 37번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한국말 해석은 해줄까 하니까 그 정도는 필요 없고 이거 우리 방식으로 어떻게 찍느냐 한번 가르쳐 달라라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내가 푼 방법은 있다. 그러니까 뭐 롱텀 메모리가 나오고 하니까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찬찬히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 수 있고 그렇게 뭐 인문 철학적인 또는 뭐 거대 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쉽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맞다. 쌤이 평소에 했던 얘기인데 이걸 놓쳤네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는 언어가 아니죠. 한국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들이 주어 목적어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 주어가 대부분 생략이 되죠. 그래서 목적어 동사를 주로 쓰는 게 한국인들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한국어고, 그죠? 요게 미국 말이죠. 또는 이제 영국 말이고 영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주어가 이게 바뀐 거에 관련돼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영어, 특히 이제 영어는 주어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주어가 보통 이제 we나 you나 I가 되면 이게 어떤가 하면 we는 또는 they가 되죠. 그죠? they가 좀 더 객관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올 때 이제 이제 we가 되고 또 you나 I 중에서 이게 좀 더 주관적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주어가 we죠. 주어가 we죠. 그럼 이제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롱텀 메모리가 나오니까 좀 뭔가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귀찮은데? 그럼 내가 평소에 했던 방식으로 이 구조적, 얼개적 어떤 패턴이 있는가 보니까 주어가 we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we 얘기죠. 그럼 여기는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it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you입니다.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if I ask you, you 이렇게 나오죠. 또 your working memory니까 여기는 이렇게 your long term memory가 나오니까 여기는 you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we가 되고 그럼 you가 되고, 사실 이게 내가 왜 you라고 하면 remember 그러니까 앞에 뭐가 빠졌죠? you죠. but you remember that 하고 주어 동사 나오는 거죠. 그리고 try 뭐 해라 하고 you know가 나오고 다시 you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you가 나오고 you가 나오는데 이게 왜 you냐? 사실 이게 you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보통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나오지만 이게 요게 빠지면은 이 양반들 말은 뭐가 되죠? 명령어가 되죠. 그죠? shut up이라는 명령어의 앞에 뭐가 빠졌죠? you shut up이 빠진 거예요. 그죠? you죠. 그러면 we 이건 뭐예요? we죠.
위가 되고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U가 나오기 시작하죠. U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영어를 보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늠해. 형태와 을개, 그렇죠? 지시어와 연결어, 그 다음에 주어의 어떤 변화가 되는 거. 그럼 지금 주어가 위에서 U가 되었네 라고 이렇게 먼저 가늠하는 데는 어때요? 내가 설명 한 1, 2분 했나? 근데 이거 그냥 가늠하는 거는 5초도 안 되죠?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인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 버렸죠. 이게 37번, 38번을 같이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걸 분리하면서 뭐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방금까지 설명했던 그 뒷부분이 지워져 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 그거를 바탕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잠시 여러분 복습을 하자면 이 문제를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문장의 패턴, 그죠? 구조와 을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잘 볼 수 없는 주어의 변화가 있죠. 여기에 주어는 위인데 여기서 위 하다가 갑자기 이제 your long term memory에서 you로 변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you가 되고 you가 되면서 이제 위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게 왜 you냐 하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you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you가 시작되었다라고 명령어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전체 문장을 안 읽었어요. 그죠?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중학교 3학년 실력이라면 이런 형태적, 얼개적, 구조적인 어떤 거를 추적해서 찾아가면 문제가 그냥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든 이 제일 마지막 요 문장에서 대부분, 그죠? 요런 문장이나 아니면 for example 했으니까 for example부터 해서 여기에서 요 마지막 요 밑부분에서 뭔가 B나 A에서 받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모든 액트들을 인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요 앞에 제일 먼저 요렇게 가늠해 보면, 그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모든 액트들이, 그리고 그 모든 액트들을 내가 니한테 리스트, 즉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너는 어쩌고 저쩌고 되고, 하지만 너는 리멤버 하기를 뭐는 어떤 한계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U로 갈 때 어떻게 찾는가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문장의 순서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 것을 이제 저는 내용이나 논리적인 이야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받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서 같은 단어에 패턴이 있는 거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그거를 갖다가 뭐로 day나 뭐 단수면 it이나 뭐 such나 이런 걸로 받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을 우선 보여드리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A도 B도 C도 그리고 주어진 문장도 다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뜻이죠. 그죠?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뜻을 갖고 있죠. 왜? 문장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어에 보면 뜻글자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평화. 그죠? 평화를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게 평화를 쓰지만 뜻이기 때문에 화평해도 괜찮죠. 그렇죠? 그래도 그 뜻이 손상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36번부터 39번까지는 이게 논리적인 내용면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옳은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바로 전체적인 영어에 관련되어서 문장 패턴과 영어라면 국어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어와는 다르게 이제 영어 특유의 어떤 문장을 전개하는 방식이 상당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그 패턴과 그 문장과 문장을 잇는 그 이음새를 가늠하는 것을 얼만큼 잘하느냐를 시험을 보겠다가 36번부터 39번까지의 그 문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되겠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일단 그래서 틀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36번부터 39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이걸 제가 이제 공부라는 차원에서 이래 설명해도 납득이 되고 재밌겠지만 이걸 조금 더 좀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찍기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에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중간에 잘 나가다가 여기 37번, 38번인가? 아니, 36번하고 같이 지금 제가 맞아요. 그죠? 이제 순서 문제를 하면서 이거 먼저 하고 36번을 했는데 제가 이걸 편집해 본다고 두 개를 갖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거는 제가 뭐 20번부터 24번까지라든지 뭐 31번, 32번, 33번을 같이 이제 둔다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수업을 하고 좀 이제 나눈다고. 그러니까 37번은 37번, 36번은 36번 이렇게 나눈다고 뭐 편집을 하다가 잘못 끝내렸는지 방금 했던 이 문장 뒤편이 지금 통째로 날아가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짝 화면이 바뀌면서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 뭐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답이 C부터 시작해서 C, B, 그 다음 받고 그 다음에 A라고 받는 거죠. 왜? 여기도 벗이 있고 여기도 하회불이 있어서 요 두 가지 가지고 U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어렵죠. 그죠? 위에서 U로 갔는데 U가 두 개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렇게 보기에는 하회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럼 이제 또 평환의 화평이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위에서 마지막에 있는 어떤 그 팩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어떤 그 엘리먼트 인수와 여기 있는 인수가 뭔가 아구가 맞는 것들을 찾으면 되니까 실제로 지금 저는 하나도 읽지 않고 형태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재밌나요? 계속 재밌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끝.